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결사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차 갈등 한두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주차 문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 본부장, 안평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차 문제는 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발생되는 이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안에서의 이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평환 대표이사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뭐 주차 공간 좀 여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인지 모르는데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제 밤늦게 귀가했을 때는 상당히 주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2중, 3중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이제 주차를 하는 습관이 생기는 주민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김경 본부장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주차하기 좀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안평환 대표보다 좀 못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 20년인데 평수는 한 2배 그렇죠.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반이 좀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2중, 3중 주차에 대한 문제도 저희 직면에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 그러니까 인근 주변 도로까지 이렇게 차들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가 주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사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뭐 주차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요즘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못 보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뭐 대표적인 주차 갈등으로 보면은 일단 뭐 2중, 3중으로 가로 주차를 해놔서 또 연락을 하면은 또 차를 또 빨리 안 빼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런 갈등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밖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네네. 주차 라인을 침범해서 주차를 하는 곳이 두 면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주차가 있죠. 특히 차 비싼 뭐라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싼 차요, 검은 차 이런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주차 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 주차 면이 좁다 보니까 이게 주차하고 내릴 때 그 문콕이라 합니까? 그렇죠. 기스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대요. 차 내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아주 힘들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천국 시대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동차 많고, 집 없이는 못 살아도 차는 있어야 차 없이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생각했고, 또 요즘 최근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하자마자 차부터 뽑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보유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르는 주차 공간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갈등 문제는 계속 파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거든요. 뭐 입주 순서대로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준다든가, 뭐 1년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첨이 된 그 세대들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아예 한 세대에 한 대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뭐 차량은 비용을 받거나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해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직 했으면 그렇죠. 다양한 뭐 추첨제, 순번제, 지정석제 또는 뭐랄까요, 2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비를 납부하는 제도,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뭐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들을 제시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방금 전에 김경 부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는 그래도 한 세대당 한 대 정도 주차권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1997년 이전에는 네. 아파트 면적 대비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차량 보유대 수는 늘어난데 주차 면적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1997년 이전에 지어낸 아파트가 60% 이상이 되니까 광주 지역의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갈등 요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공유 경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이나 뭐 교회 네. 또는 뭐 학교 유유 주차 공간을 네. 개방한다면, 그렇죠.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설치비랄지 또는 운영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제휴 장치를 한다면 훨씬 더 좀 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공유 경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주차장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네네. 않게 되고, 또 뭐 이러저런 측면에서 전략도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자주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선 그 이웃과 부딪히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죠. 그렇죠. 네. 가능한 부딪히지 않도록. 근데 당장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혀. 당장 주차 부딪히게 문제는.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우선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리사무소도 관리사무소-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사무소도 방법이 없어요. 뭐 네. 방송을 해서라도 뭐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네. 또 엘리베이터에 뭐 이렇게 안내문이 부착되긴 하지만 고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마을 공동체의 주민들 스스로 힘으로 네.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마을 동단위 소통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고, 또는 화해 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갈등 문제가 발생한 곳의 네. 아파트에 화해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 문제로도 예. 분쟁 해결 센터로까지 의뢰를 하는 겁니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국민신문고에도 하고요. 네. 또는 그 정 해결이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안 되니까 구청, 시청까지 교통과에도 전화를 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마을분쟁 해결센터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라고 다시 그렇게 연락이 오게 되고, 근데 딱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고충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예 그런 그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네. 주차를 매너 있게 하도록 계속 그러니까, 개동하는 네. 방법이 지금 현재에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앞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이런 주민 간의 주차 문제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스스로가 좀 이런 준법 정신도 좀 지키고 시민 의식도 좀 길러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네. 대중교통을 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 제도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잘 갖추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광주는 이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착공에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뭐랄까 자동차 중심 시대에서 대중교통 시대로 전환될 네.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1호선은 직선으로 됐지만 2호선은 지금 타원형으로 이렇게 네.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자리와 또 주거가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와 이렇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에 대한 활용도는 이용률은 훨씬 높아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이용도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